대통령 해외 순방 전용기에서 MBC를 배제한 것에 대해 언론계 5단체가 유례없는 언론 탄압이자 폭력으로 규정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파업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피로감이 커지는 가운데 목포시의 비상대책은 충분한지, 시내버스 운행 차질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인지 집중 취재했습니다. 12구 참사 애도 기간 술을 마시고 무리를 빚은 전남도 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임박했습니다. 징계 대상의 범위를 놓고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섬적에 해수 담수화 장비가 설치되고 있지만 안정적 용수 공급은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 계획의 현실화가 시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한국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PD연합회, 전국 언론노조 등 언론 5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에서 MBC에 내린 조치는 헌법이 규정한 언론 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대통령 전용기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며 취재 비용은 각 언론사가 부담하는데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사유재산 이용에 혜택을 주는 것으로 인식하는 건 시대착오라고 밝혔습니다. 또 취재 제한 조치 취소, 대국민 사죄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윤석열 정부의 전면전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파업 사태가 오늘로 24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뉴스는 목포 시내버스 문제를 집중 점검합니다. 폐업까지 고려하겠다는 회사 측과 이번만큼은 악순환의 고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목포시의 대응이 팽팽히 맞서면서 목포 시내버스 파업 사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문현철 기자입니다. 목포 시내버스가 멈춰선 지 보름을 넘겼던 지난 2일, 목포시는 세 번째 입장문을 냈습니다. 골자는 버스업체가 책임 경영을 하라는 겁니다. 경영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전용 가스비 미납금을 전액 지원해 달라는 요구에는 시민의 세금을 투입할 수 없습니다. 노사 간의 임금 협상 결렬로 인한 파업인 만큼 노사 간 협상으로 사태가 해결돼야 한다는 게 목포시의 입장. 시민들의 혈세로 재정 보조금을 투입해 당장 버스만 다니도록 하는 형태로 민간 시내버스 업체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실제 버스회사 측은 체불 임금뿐만 아니라 외상 상태인 버스 천연가스 비용까지도 목포시가 지원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는 어떤 대책이나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소가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면은 저희 회사 회장님께서 이렇게 휴업이나 폐업이라는 강력한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하시지 않았을까. 그러나 상습 임금 체불, 시민 불편과 관련해 한마디 사과 없이 목포시의 지원이 없다면 폐업까지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시내버스 경영진에 대한 여론은 비판을 넘어 비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지금 버스 파업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태운여객 측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길래 저희 시의회 입장으로 이렇게 오늘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노사 당사자 간 문제 해결을 선결 조건으로 삼은 목포시의 전례 없는 강경기조. 노동자들과 협상에 뒷짐을 진 채 목포시 지원만을 해결처로 꼽는 시내버스 업체. 상습적인 임금 체불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버스 운송 노동자들. 외줄 타기처럼 불안과 우려를 안고 있었던 목포 시내버스 중단 사태는 해법 없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목포 시내버스 문제가 꼬인 건 해묵은 일입니다. 근본적 고민 없는 미봉책들이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현승 기자입니다. 태원 여객 유진 운수가 최초 휴업 신청서를 제출한 건 작년 4월 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익 악화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당초 목포시는 휴업 철회를 하지 않을 경우 한 푼도 지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 20억 정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태원 대표 업체에서 7월에 휴업을 신청한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재정 지원에 가서 힘들기 때문에. 하지만 작년 목포시는 버스업체에 돈을 줬고 버스업체는 휴업을 철회했습니다.
시내버스 대책 마련을 위해 조직한 공론화위원회가 중재에 나서며 버스업체에는 휴업 철회를, 목포시에는 재정 지원을 요구한 데 따른 건데 결과적으로 임시 방편에 불과한 꼴이 됐습니다. 불과 18개월 만에 또다시 버스업체가 휴폐업 카드까지 들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차를 움직이면서 회계를 보는 방향을 가져야지 딱 묶어놓고 해보면 이렇게 저거는 우리는 전화되면 학생들 학교를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2009년 목포시 인구 16.4%가 오감, 부흥동 등 신도시에 살았지만 현재는 19.5%로 늘었습니다. 전체 인구는 24만여 명에서 21만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인구 구조도 주 거주 지역도 바뀌었지만 시내버스 노선은 2008년 이후 그대로. 근본적으로 시내버스 노선을 손보려는 노력은 그러나 여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운영 체계에 대한 근본적 고민 없이 당장의 사태 해결에만 급급한 결과입니다. 전반적으로 6번 노선은 지금 시간 간격이 너무 길고요. 거의 6번 노선 같은 경우는 1시간 정도 돼요. 이용객 규모에 비해 큰 버스, 시대 변화를 반영 못한 노선, 버스 경영 악화로 인한 상습 임금 체불, 재정 지원금으로 최악만 모면하는 임시 방편. 그렇게 목포의 유일한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는 제대로 된 처방 없이 미래 세대의 짐만 남겨왔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계층은 학생과 노약자, 자가 차량이 없는 교통 약자들입니다. 날이 점점 추워지는데 시민들의 고단함은 커지고 있습니다. 양정은 기자입니다. 버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가뜩이나 마음 바쁜 학교 가는 길, 회사 가는 길이 더 번잡스러워졌습니다. 계속 이렇게 늦게까지 파업되니까 계속 속상을 빨리 버스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출근길 언제 버스나 택시가 도착할지 알 수 없어 시민들은 적지 않은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내버스가 빨리 통행이 돼서 빨리빨리 다녀야 우리 시민들이 지금 저기 하잖아요. 발을 다 묶어버렸잖아요. 언제 올지도 모르는 비상수송 버스를 기다리는 게 곤욕입니다. 빨리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버스가 안 오니까 못 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택시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목포시가 택시 부재를 해제해 택시는 많아졌어도 버스비보다 비싼 택시비는 엄두가 안 납니다. 처음에는 한 10일까지는 택시비가 20만 원 넘게 들었는데 이제 13번이랑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은 많이 괜찮아진 것 같아요. 비상수송 체계는 20개 시내버스 노선 가운데 고작 8개에만 투입됐을 뿐 추위는 갈수록 매서워집니다. 일단 날씨가 너무 추워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고 가고 하는 게 좀 기다리는 게 좀 많이 힘들죠. 걸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가까워서 괜찮은데 이제 멀리 다녀야 되는 학생들이나 또는 이제 직장인 분들은 조금 그런 기온 때문에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멈춰버린 시내버스. 시내버스 업체 경영진을 향한 여론, 목포시의 대응을 바라보는 민심 역시 겨울 날씨처럼 얼어붙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이처럼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면 목포시 행정 부담도 무거워집니다. 목포시의 비상대책은 시민 기대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정호 기자입니다. 목포시는 버스 운행이 재개되면 지원금을 주겠다는데 정작 버스 업체는 운행을 위한 노사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노조하고 교섭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의향을 가지고 있지요. 다만 이제 재정적 부담이 되는 부분들은 저희 회사에도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쉽게 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목포시가 10월부터 12월까지 버스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세워둔 예산은 30억 원. 하지만 시내버스가 멈춰선 뒤 하루 2,478만 원씩 재정지원금이 차감되고 있고 이미 6억여 원이 삭감됐습니다. 바라는 재정지원금이 깎이고 있는데 버스 업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측에서는 그런 노력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 시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비상수송 대책을 확대 중입니다. 8대에 그쳤던 전세버스를 이달 안에 52대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교외버스, 관용버스 등 헷갈리는 비상수송 차량을 전세버스로 일원화해 주요 8개 버스 노선에 투입한다는 건데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입니다.
그거는 조금 불만이긴 해요. 왜냐하면 조금 버스 노선을 조금 늘려줬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가는 버스 노선 하나도 없고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은 조금 있어요. 버스 노선표대로 도는 천원 임차 택시까지 등장했습니다. 역시 문제는 예산입니다. 현재 목포시가 비상수송에 세워둔 예산은 3억 원에 불과한데 전세버스 한 대 빌리는 돈이 하루 88만 원, 52대를 투입한다면 하루 4,576만 원이 듭니다. 임차 택시 150대는 각각 7만 원씩, 하루 1,000여만 원의 예산이 쓰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자기들끼리 앉아서 한번 결정 보고 하는 것이니까 그거는 어떻게 해서 그것이 전문 파업이 어떻게 해서 됐고 그거 모르잖아요. 시민의 이동권을 위해 세금을 어떻게 쓰는 게 현명할지 목포시가 항구적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시점이 임박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목포시는 2025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준비 중입니다. 완전 공영제를 바라는 시민사회 요구를 어떻게 해석할지가 관건입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민선 7기 목포시는 2025년 준공영제 도입을 선언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2025년부터는 목포형 준공영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준공영제를 위한 연구 용역 결과는 내년 초 공개될 예정입니다. 내년 2023년 1월 말경에 최종 결과가 나오면은 시민, 시의회,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준공영제에 따르는 제반 행정 절차들을 이용해서 그러나 준공영제의 선결 과제인 버스 크기 적정화, 감차 등의 경영 개선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목포 시내버스 157대 가운데 111대가 대형버스인데 대형이어야만 하는 좌석버스와 저상버스가 67%입니다. 적자 노선은 중형버스가 투입되고 있어 추가적 버스 크기 적정화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운송 원가 산정, 버스 수익 검증 역시 첨예한 문제인데다 경영자가 같은 태원여객과 유진운수는 사실상 한 회사로 버스 노선권을 독점하는 실정이어서 수익 노선 입찰도 난망입니다. 뭐 독점에 있자냐 하니까 얼른 아들 시켜가지고 하나 더 앉는 것이 유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수개니까 이제 경쟁 노선이 됐다 하는데 이게 경쟁이 아니죠. 한 사람이 사장인데. 시민단체의 요구는 완전 공영제입니다. 목포시가 검토 중인 준공영제는 현재의 버스업체 배만 불린다는 것. 매년 100억 이상의 혈세를 민간업체에 주면서도 대중교통체제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공공성을 찾자는 겁니다. 지난해 태원 유진 파업 사태 이후 70%가 넘는 목포 시민들이 완전 공영제를 지지했다. 시민들의 불편을 이유로 결국 현재의 운송체제를 손보지 못한 채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상태. 아직까지 목포시는 2025년 준공영제 도입 방안을 고수하고 있어 같은 일을 반복하지 말자며 완전 공영제를 요구 중인 시민사회와의 마찰이 불가피합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라남도가 목포권 대학 수능 수험생 수송에 임차버스와 천원 택시를 긴급 투입합니다. 도는 도교육청 목포시에 무안군의 공조로 16일 예비 소집일은 60대 버스가 17일 수능일엔 67대 버스와 천원 택시 400대가 목포권 수험생 비상 수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목포 시험지구 응시생은 목포시와 인근 지역 수험생을 포함해 3,500여 명에 달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12구 참사 국가 애도 기간 중 술자리와 몸싸움 파문을 일으켰던 전남도 의원들 가운데 한 명에 대해서만 징계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중앙당의 윤리감찰단은 당초 직접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이었다가 돌연 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의 판단을 맡겼고 이 과정에서 회식과 음주 등을 금지했던 정부 지침을 어긴 행위는 배제한 채 몸싸움을 일으킨 도의원만 윤리심판원에 회부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애도 기간 함께 술을 마셨던 4명의 의원에게는 도당 위원장이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지만 징계 절차 없는 형식적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먹는 물이 부족한 전남 섬 지역에 해수 담수화 설비가
잇따라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수 담수화 설비는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어려워 장기적으로 국가 수도 계획의 현실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완도군의 한 작은 섬 사례를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육지에서 1km, 배로 5분이면 닿는 섬, 완도군 고마도입니다. 45가구 70명이 거주하는 이 섬의 생활용수는 지하수, 식수는 해수 담수화 시설에서 만든 물을 사용합니다. 8년 전 준공된 해수 담수화 시설은 요즘 고장도 잦고 물 생산량도 부족해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하수의 간정에서 나온 물이 가뭄 때문에 물이 고갈이 되기 때문에 물량이 적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고마도 주민들은 불편한 점이 고마도에서 800m쯤 떨어진 이웃섬 토도. 20가구가 사는 이 섬에는 6년 전부터 광역상수원인 장흥댐 물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주소지는 완도지만 육지인 해남군과 가깝기 때문인데 고마도 주민들의 불만이 큽니다. 국가수도기본계획에서 설정한 고마도의 상수원은 30km쯤 떨어진 약산도 수원지를 사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해등교 또한 가뭄이 심각해서 제한급수를 하고 있으니 중장기적으로는 인근에 있는 해남이나 아니면 불목리에 있는 강역 상수도를 가져가는 방법을 합니다. 육지와 2km 이내인 유인도는 전남에만 50여 곳. 주민들이 이해 못하는 수도 계획이 지금껏 유지되면서 섬 지역 해수 담수화 설비는 완도군에만 15곳, 전남 전체로는 50곳에 설치됐습니다. 해수 담수화 설비 증설도 중요하지만 수도 계획의 현실화를 요구하는 섬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소환도와 금일도, 넙도에서 제한급수가 시행되는 가운데 완도군이 장기 가뭄에 대비한 단계별 대응을 실시합니다. 완도군은 장기 가뭄 대책 1단계로 이달 말까지 급수선과 대형 관정을 통해 수원제 용수를 보충하고 물탱크를 설치해 생활 용수를 공급합니다. 또 2단계로 수원지 준설과 마을 단위 중형 관정 개발 사업, 해수 담수화 설비를 통한 수원지 물 보충에 이어 3단계는 내년 1월부터 선박을 이용해 상수도 물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전남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오는 25일 총파업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이들은 학교 비정규직 단일 임금 체계 도입과 복리후생수당 차별 해소, 노동환경 개선 등을 촉구하며 전국 10만 명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목포 해양대학교가 제20차 아시아 해양수산대학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베트남과 필리핀, 태국 등 9개 나라에서 12개 해양대학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해 4차 산업혁명 시대 해양 인재 양성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아시아 해양수산대학 포럼은 아시아 지역의 해양수산계 대학 학술 교류 촉진과 교육, 연구 협력을 목적으로 지난 2002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정부가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 방안을 통해 태양광을 줄이고 풍력 발전량을 늘리기로 하면서 전라남도가 후속 조치에 나섭니다. 이번 개선 방안에는 2030년까지 풍력 목표 보급인 연 1.9기가와트로 태양광과 풍력 발전량 비율은 60대 40으로 풍력을 더 늘리는 내용이 담긴 가운데 전라남도는 이를 계기로 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과 해상 풍력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광주 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두 시도의 합의가 일방통행식으로 이루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